내일 설을 앞두고 차례상 준비하랴, 고향 내려가랴 몸이 바쁘실 텐데요. 북한 사람들은 설 명절을 어떻게 보낼까요? 북한 출신이시죠? 김주성 북한 자유연맹 이사와 함께 북한의 설 풍경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내일이 설인데 어떻게 보내십니까? 일단 우리는 그 남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기경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가고 싶어도 뭐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집에서 TV를 보면서 그냥, 지내는 것이 보통인 것 같습니다. 예, 북한에서도 설 명절마다 언론을 통해서 설 풍경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먼저 지난해 구정 풍경 함께 보면서 얘기 나눠보실까요? 네, 이게 광장이죠. 네. 헌화하는 모습이군요.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거 대체 북한에서는 그 기쁜 일이 있거나 뭐 그럴 때마다 막 김씨일가 이게 뭐죠? 이게 그 기쁨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게 헌화를 많이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하거나 명절이나 그런 때는 무조건 이게 꽃을 가지고 가는 그런 풍습이 있죠. 그럼 개별 가정별로 이렇게 가족 단위로 가도 와서 되고, 그 다음에 집체적으로 조직별로 이렇게 기관별로 이렇게 가는 학교에서 경우. 가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럼 평양 시민이라면 다 이렇게 헌화를 하는 건가요? 이건 대체 평양시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이게 관례 행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렇습니까? 네. 그럼 몇 명이나 참여를 한다고 보면 될까요? 대체 기관별로 가는 경우는 이게 인원수를 딱히 찍을 수가 없죠. 근데 가족 단위로 최근에는 많이 가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이 모습은 줄넘기 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네. 지금 민속놀이를 즐기는 모습이군요. 네. 이거 우리나라랑 굉장히 비슷한데 광장에서 다양하게 민속놀이를 즐기는 모습은 이렇게 실제로 나가서 축제를 즐깁니까? 이건 또 대체 보면 이게 방송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애들이 이렇게 나가서 몇몇이 나가서 이렇게 연도 띄우고 하는 건 있는데 대체 이게 그 구정이나 신정때 이런 화면을 보내는 거는 조선주한 방송이 이게 방송용으로 이렇게 보여주기용으로 인위적으로 이렇게 조직을 하는 거죠.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즐거워 보이는 모습만 접할 수 있겠군요. 네. 자, 북한에서도 설날 차례를 지낸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남쪽과 비슷한가요? 거의 같죠. 그러니까 남쪽도 보면은 약간 그 상을 차리는 것이 형식이 좀 틀리잖아요. 네, 이게 북한도 역시 지역별로 이렇게 참 틀리는데, 대체 보면은 구정 때 하는 사람도 있고, 신정 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좀 천태만상이죠. 네. 그리고, 예전에는 뭐 이렇게 제사상이라고 하거든요. 차례상이라는 말을 여기 저도 남한에서 처음 들어봤는데, 제사상을 그날 집에서 차리는 것 자체도 이렇게 좀 많이 거부감이 많아요. 한마디로 해서 조상을 숭상한다는 것 자체가 북한에서는 좀 어느 정도 배제시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상차림 준비도 친척들이 모여서 같이 하고 뭐 떡국도 끓이고 이런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거가 대체 보면은 북에서 딸 자식이나 아들들을 이렇게 멀리 출가를 보내는 경우는 가면은 만나기가 힘들잖아요. 교통 자체가 불편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대체 가족이 모여서 전날부터 이렇게 음식을 하고 이런 집들도 있죠. 그렇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설에 어른들한테 세배하면 세뱃돈도 주시고 그러는데요. 북한도 마찬가지인가요? 북도 역시 하죠. 최근에 보면은 뭐 이렇게 애들한테 이렇게 주긴 하는데 제가 남한에 와서 깜짝 놀란 건 남한은 이게 어르신들한테도 이렇게 뭔가 돈도 용돈도 이거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북에서는 상대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주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나 대체 친척분들이 다니면은 애들한테 이렇게 세뱃돈을 주곤 하죠. 네, 세뱃돈은 어느 정도나? 가격이 최근에 북한이 가격 변동이 심하니까 지금 가장 많기로는 최고 화폐 단위가 5,000원짜리거든요. 그러니까 5,000원짜리를 받는 집은 보면은 좀 부유한 집들이겠죠. 이게 평균 보면은 500원, 1,000원 이렇게 북한 돈으로요. 그럼 저희 같은 경우에는 5만 원권이 가장 큰 화폐 단위니까 아이들한테 5만 원 정도 주는 것 정도면 굉장히 잘 사는 집이다 볼 수 있겠고 사탕이나 과일을 대신 준다는 말도 있던데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대체 사탕이나 과일은 그런 명절 음식으로 이렇게 상에 나오기 때문에 부디 그걸 이렇게 주는 거는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어른들께 세배하고 용돈을 주는 문화는 비슷하군요.
자, 우리는 이렇게 명절이 되면은 다 같이 고향으로 이동하는 소위 명절 그 민족 대이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고향을 찾는 경우가 별로 없다면서요. 그렇죠. 대체 한 번 떠나면은 먼 곳에 아까 말처럼 이렇게 시집을 가거나 하면은 다시 못 돌아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교통이죠. 교통. 문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북한은 전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열차 운행이 제대로 안 돼 있죠. 그다음에 그 열차 자체도 시설이 워낙 낡다 보니까 그 열차를 타고 한 번 이동을 한다는 것이 정말 그 힘들거든요. 그러다가 해서 자가용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러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일부 갈 수 있다고 하면 자기 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특권층이나 부유층들은 그렇게 갈 수 있죠, 남한처럼. 북한의 경우에는 거주지를 마음대로 이동하거나 여행을 하기도 아주 자유롭지는 그렇죠. 않죠. 여행 증명서라고 해서 일종의 그 규제되는 그런 증명서를 많이 발급을 받아야 되고, 뭐 교통도 교통이고냐, 그 통제가 더 심하기 때문에. 명절에도 마찬가지로 여행 증명서가 있어야만 부모님을 방문할 수 있는 건가요? 오히려 명절 때면은 특별 경비라고 해서 또 이게 주민들의 통제를 강화하거든요. 유동 인원들을. 그러니까 또 하죠. 참, 이거는 정말 우리랑은 다른 문화인 것 같습니다. 전혀 다르죠. 저도 이게 남한의 민족 대이동이라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조금 전까지만 해도 AI 때문에 민족 대이동이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북한에서는 오히려 명절일수록 더욱 통제가 심해진다. 그렇죠. 자, 아까 북한은 구정을 세는 집도 있고 신정을 세는 집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에서는 구정을 센 지가 얼마나 됐다? 자료적으로 볼 때는 제가 알기로는 80년대 초엽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80년대 초엽부터 다시 민족 그 명절이라고 해가지고 그 추석이나 그다음에 한가위, 아주 한식, 그다음에 음력서를 세기 시작했는데 예전에는 그거를 북한에서는 그 민족주의, 그러니까 전통 민족 전통이라는 거를 일종의 그 복고주의라고 해서 그 배제를 했었어요. 그랬었군요. 그래서 못 세게 했다가 그때부터 다시 바람이 바뀌어서 세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체 보면은 북한 주민들은 아직까지도 익숙이 안 돼 있는 부분이 많죠. 민속 명절에 대한. 설이나 추석이 되면 자연스럽게 부모님과 친지들을 방문하는 문화 자체도 아직 북한 주민들에게는 익숙한 것이 아니군요. 그렇죠. 자, 이런 신정이나 구정 같은 명절하고 또 북한에서는 김정일, 김일성 부자의 생일이나 관련 행사 비중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행사 비중이 더 크다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그 1순위라고 하면은 국가 명절이라고 해서 국가 명절 중에서도 2월 16일이나 4월 15일 김일성이나 김정일이가 태어난 날을 1순위로 넣는 거죠. 그런 날에는 역시 행사, 국가 행사라고 하면은 집회도 열고, 그 다음에 그걸 기념을 하는 민간들의 운동회도 하고 하거든요. 그러나 이런 날에는 그런 걸 안 하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명절에 맛있는 것도 굉장히 많이 먹고, 친척들이 모여서 술도 많이 먹고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북한도 명절에 술을 많이 마시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해볼 건 술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대체 술 쪽으로 치우치는 거죠, 많은 경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북한에서 오신 김주성 북한 자유연맹 이사와 함께 북한의 설 풍경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